국시 의사표명을 이렇게 한 마당에 이제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이고 많은 말 그대로 앞으로 새로운 인턴 인력들, 이 병원에서 인력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비록 그동안에 국시 연장 기간이 있었고 재응시 기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전향적인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늘 세상은 먼저 국가의사고시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수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도수 평론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는 그동안에 시험 안 보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뒤늦게 보겠다라고 하는데 시험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 싶다고 보고 안 보고 싶다고 안 보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국가의 기본 본령을 생각해 보면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라는 것은 좀 엄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공정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를 또 두 번이나 한 번은 또 시험 기간도 느리고 또 접수도 느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암만 해도 이제 우리가 동양적 또 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예. 사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유교 도덕적으로 또 그런 당사자들의 어떤 스스로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제해 줘야 된다는 이런 민심도 좀 있고 예.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런 의대생 스스로들 이제 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최소한도 다시 보겠다라고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사과라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싶어요. 마땅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그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든지 이런 데서도 이야기하듯이 좀 공부 잘하고 1등만 했던 사람들이라서 좀 세상 물정을 좀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투쟁이 워낙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전히 그런 어떤 고집이 있어 그런 건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자기들 스스로의 반성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57만 명 이상이 예. 이게 허용해 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또 충분히 좀 더 본인들이 이런 반성적 태도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재발 방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도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한 사안인데 너무 예. 쉽게 일단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런데 시험을 못 보게 하면은 당장에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은요. 저는 일단 그 시험 대상 학생들이 사과를 전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그 불가능하다라고 되는 근거가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 4학년생들이 배출되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의로 활동을 하면서 인턴 역할을 하고 공중보건 이런 분들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서도 고려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내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면 다소 철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이게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이 다른 시험과 형평성을 근거로 되지만 기치른 시험을 치르거나 이런 친구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패스 아니면 페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시험의 성격 등을 감안해 보면 저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다만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40개 지금 의대의 그 공동 소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40개 의대의 공동 대표단의
사과 성명을 전제로 하면 저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가 52.4%나 되고 구제해줘야 된다는 게 32.3%인데 윤기찬 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국민들이 의대생,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선망, 기대도 있는가 하면 오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시험 거부한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도층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어떤 공익에 대한 이런 관념이 아직은 좀 철없어 보였지 예.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이제 그 국가가 이번에 그 이 의료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 설익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어느 정도 원인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 예. 또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숙한 생각을 전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감안하면 사과로 시험 그 응시의 기회를 주고 마무리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응시 기회 줄 거냐 그랬더니 아니 시험 볼지 안 볼지 아직 결정도 안 하고 시험 본다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정하겠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공동성명으로 시험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시험 볼 기회를 줄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정부가 조금 양해해 주는 것이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의대생 본과 4학년이면 일반 대학생 4학년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은 것도 보면 이 의대생들, 의사들 약간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환자들 보면 반말 찍찍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체로 일부, 이제, 대체로 이제 다른 나라 의사보다 친절보다는 권위를 앞세운다 뭐 이런 또 인식도 있고 이번에 이제 파업하는 과정에서 또 이분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공감했던 이걸 또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난 코로나 때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를 오히려 그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제 같은 경우도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내서 그랬던 거에 대한 좀 책임을 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책임도 없이 저기까지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이 무책임성에 대한 이런 질책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국민 여론을 보면 다만 저런 국가고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 학생들을 도우려면 좀 본인들이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담보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이고 어르신 같은 이런 대학 이 의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담보를 해준다면 예. 또 국민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지금 의대생 4학년들 시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걱정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조두순이 원래 경기도 안산에 살았는데요. 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사실 가족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날짜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두순이가 다른 데 안 가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고생 많이 하던 피해자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떠나겠다, 두려워서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정말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징역 12년형. 그때도 이게 너무 가벼운 형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자, 이런저런 문제들 정말 더 붙잡아두고 싶지만 또 법이 또 그렇게 안 되죠.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지금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가해 행위를 한 자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피해자들은 불안에 지금부터 떨면서 언제까지 이 불안을 책임져야 될지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종의 이제 이게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느냐
피해자가 뭘 잘못했길래 스스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안산시 주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상호 수렴해서 위비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조도선 출소일을 앞두고 안산 지역 치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걱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특별 관리, 방범 시설 확충,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차분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조두순 건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맞느냐, 가해자는 돌아오고,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요. 그때 당시에도 그 행위를 봤을 때 징역 12년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 이제 형 살고 나오는데 더 살리고 뭐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 현행법상으로 없고요. 법률을 추가로 제정한다고 해도 뭐 더 살게 하거나 어디 수용시키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소급 입법은 적용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보호관찰 또는 뭐 보호수용이라 하더라도 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수용은 사실 징역형과 같이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 견해에 따르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치안의 한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은 지금 전담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이 전담하되 경찰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치안 분야로 접근해가지고 범죄 예방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입장에서 불가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조두순이 출소 후에 나오면은요, 이제 법에 따른 형기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살게 되는 자연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원래는 이제 보호관찰 제도라는 게 일부에서 얘기되는 보수용은 어디에 가두는 거고요.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그걸 하자는 건데 그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조두순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사회 내에서 풀어놓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7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밀착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해요. 이 조두순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시 대상이 되고 7년 동안은요. 만약에 그 끝날 쯤에 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것과는 좀 부족하죠. 사실 인력상도 그렇고 실제 이 장치를 떼버리고 순간적으로 범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충분치 않고 어떤 경찰의 역할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도수 평론가,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쪽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지금 그 지역의 시장님, 국회의원님, 뭐 이런 시의원, 뭐 이런 모든 분이 지금 이제 선출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대책을 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서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 이제 조두순이라는 양반은 행을 다 살고 나왔고 이제 생활은 해가겠다 그러고 안산에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책은 지금 현재 법률과 헌법 체계 내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보호 관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좀 뭐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돌아보면 독재 정권 시절에는 보호 감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 행을 더 살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호 관찰 제도를 훨씬 더 현실성 있게 그리고 여기 이제 대책 내에 나온 것도 보면 이제 1대1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뭐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아가서 직접 면담하겠다는 것, 뭐 음주량을 또 제한하겠다는 것. 특히 이제 조두순은 이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에서 좀 부족했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제대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가해자가 돌아오고 피해자가 이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산시에서는 이사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안산시장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이 이사를
가기로 한다면 네. 저희들도 이제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들이 안산시를 비롯해서 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꾸준하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네. 사실은 이것이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제2의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 조심스럽게 사실은 저희들은 접근하고 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회장 혹시 이런 걸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을까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사 비용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거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이사를 안 가도 살 수 있도록 치안 유지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수 평론가 뭐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이번에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딱한 사정을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예. 듣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한 8천만 원 가까이의 어쨌든 성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했듯이 그분들은 어쨌든 뭐 당사자니까 어쨌든 이사 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한, 그 지역에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또 그 시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그 차원에서 주민들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